7월 1일부터 많은 지역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하죠. 오늘 이 새로운 교통비 지원 정책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쉽게 알아보는 게 목표죠. 네. 버스뿐만 아니라 기차, 지하철 할인, K패스 이것까지 알아볼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좋은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데도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고 1년에 거의 37만 원 넘는 버스비를 그냥 내신 어르신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 없이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 역시 어르신 버스비 지원. 이걸 먼저 봐야겠죠? 2025년 7월 1일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나 할인 지원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동네도 그럼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다 무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지역별로 정말 달라요. 예를 들면 7월부터 시작하는 곳들이 많긴 한데 대상 연령이 어떤 곳은 65세, 어디는 70세, 저기 울산시 같은 경우는 75세부터예요. 와, 75세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충주시 같은 곳은 내년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고요. 우선 경상북도를 한번 보죠. 여기는 좀 규모가 큰데요. 경상북도요? 네, 2025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가 됩니다. 와, 전면 무료요? 경북 전체가요? 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요. 심지어 농어촌 노선까지 포함해요. 야,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신청은 어떻게? 신청은 6월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신분증이랑 사진,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이거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네, 경북에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다른 지역은 또 어떤가요? 원주시는 내년 7월부터 70세 이상 무료예요. 아, 조금씩 다르네요. 네, 이 두 곳은 전용 교통카드가 필요해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원주 같은 경우는 시청 복지과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가 필요한 곳이 많군요. 네, 그런데 또 서울 중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서울 중구요? 거긴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는 65세 이상 주민 중에서 조건이 좀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하셨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매달 4만 원씩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오, 현금으로요? 그럼 카드가 필요 없겠네요. 네, 카드는 필요 없고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금 지원이라니 어르신들께는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지역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른 지원들도 있다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또 택시 쿠폰을 줘요. 택시요? 버스가 아니고요? 네, 거기는 아마 버스 노선이 좀 제한적이라 그런 것 같은데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5만 원어치 택시 쿠폰을 드립니다. 지정된 택시에서만 쓸 수 있고요. 와, 정말 지역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평창군도 좀 다른데 6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를 500원만 내고 타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전용 교통카드 신청해야 하고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요.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하네요. 연령도 다르고 방식도 무료, 현금, 쿠폰 할인. 네, 맞아요. 그래서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본인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나 강릉 이런 곳들도 자체 계획이 다 있고요. 야, 이거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그럼 제가 사는 곳은 정확히 기준이 어떤지 어디서 확인해야 제일 정확할까요? 그리고 이걸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 거죠? 일단 가장 정확한 건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신분증만 딱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용 카드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용 카드가 또 따로 있군요. 네,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나 아니면 지정된 은행 같은 곳에 가셔서 꼭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 쓰는 경로의대 카드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 혜택은 또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KTX나 SRT 같은 기차요. 이건 지금도 평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시면 30% 할인이 돼요. 네, 맞아요. 이건 역창구나 아니면 그 자동 발매기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할인 받으시면 되고요.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 지하철은 잘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무료인데 이것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경로용 교통카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도 발급받아야 하죠. 네, 결국 우리 동네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본인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버스 외에 다른 교통수단 혜택도 좀 알아볼까요? 기차나 지하철 같은 거요? 네, 물론이죠. 기차, 그러니까 KTX나 SRT는 65세 이상이시면 평일에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평일 30%요? 네. 다만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는 제외고요. 이건 뭐 역창구나 자동 발매기에서 바로 할인 적용받으시면 되니까 비교적 간편하죠. 그렇군요. 지하철은요? 그건 원래 무료 아니었나요?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65세 이상은 무료인데요. 이게 조금 바뀐 곳이 있어요. 대구요. 대구요? 네. 어떻게 바뀌었죠? 대구는 이제 70세 이상부터 무료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네네. 지하철 무료 이용하시려면 경로용 교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카드,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어디서 받나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 같은 데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 GTX나 새로 생긴 대경선 같은 광역철도도 혜택이 있나요? 네, 노선에 따라 다른데 경로 할인이 적용되거나 일부 구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경로용 카드가 필요하고요. K패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어르신들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쓴 금액의 최대 20%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당연히 대상이고요. 이것도 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K패스 카드 신청해서 쓰시면 됩니다. 특히 뭐 광주나 창원, 인천 같은 곳은 이 K패스 혜택에 더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같이 알아보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어르신 복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주목할 만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절히 폐지됩니다. 그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 소득이나 재산이란 상관없이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랑 재산만 보고 기초생활보장 같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해당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제 통신비 감면 신청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요? 네. 매달 휴대폰 요금에서 최대 1만 원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이건 정말 편해졌죠. 와,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번거롭게 신청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복지 혜택 연계가 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연계 강화요? 그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 혜택 하나를 신청하시면 이분은 다른 이런 혜택도 받으실 수 있겠는데? 하는 관련 정보들을 문자나 우편 같은 걸로 안내해 준다는 거죠.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변화들이 많은데요. 근데 아까 그 통신비 자동 감면 빼고는 결국 또 네, 신청입니다. 모든 혜택의 시작은 신청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자동이 아니니까 내가 사는 지역 정보 꼭 확인하고 주민센터 등에 꼭 문의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 정보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자유로워지면 과연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교류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권 같은 곳에는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